Last night, 600 people died. It wasn't an accident, What would you call it? an attack. You are saying Sean was responsible. He's not working alone. Someone on the outside helped him. London is at the feet of the criminal gangs. Well, your days are numbered. This was your mistake. My mistake was not recognizing how weak my family were divided. I'm gonna make you pay for what you've done.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갱즈 오브 런던 시즌 3 연출을 맡은 김홍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이렇게 시즌 3를 갖다가 제가 연출, 그러니까 리드 디렉터 겸 이그젝 프로듀서였는데 정말 영광이었고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이게 영국 드라마다 보니까 감독님께서도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연출을 맡기로 결정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되게 시즌 1, 2를 갖다가 시즌 1, 2의 액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장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뛰어난 시리즈고 한국에도 그 코어 팬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굉장히 좋아했던 시리즈인데 어떻게 운이 좋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그래서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제안 받으실 때 어떠셨어요? 이게 제안을 갖다 이렇게 이게 약간 뭐 이게 정확하게 그 정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 지금 문화가 되게 그 세계적으로 인지도도 많고 뭐 영화, 드라마, K-팝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는데 기존에 이제 감독님들이나 뭐 배우분들이나 다 너무 지금 한국 문화를 갖다 많이 알리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타이밍 좋게 제가 늑대 사냥 이후에 WM이라는 그 에이전트랑 계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팅을 많이 했어요. 미팅을 많이 했는데 한 AMC라는 데가 갱즈 오브 런던 제작사, 공동 제작사, 미국이랑 영국이랑 공동 제작인데 공동 제작사였고 그분들이 늑대사냥을 재밌게 봤고 또 마침 갱즈 오브 런던에 있는 제작자 중에 한 명이 늑대사냥을 재밌게 봐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제안받았다기보다는 이렇게 스테이지를 갖다 가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코어 팬도 많은 작품이고 또 시즌 3인데 네. 이렇게 리드 디렉터를 맡으시면서 부담감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기존 시즌 1, 2가 굉장히 잘 됐고 그다음에 기존 배우들이 다 그대로 있고 시리즈가 중간에 들어가는 게 사실 드라마도 굉장히 그 오랜만에 영화주로 작업을 하다 한 거에다가 중간에 들어가는 건 사실 되게 그 도전이죠.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만 작품 자체를 워낙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게 갱즈 오브 런던 같은 경우는 기존 영국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랑 다르게 시작 자체가 갸렛 에반스라는 영화 감독이 시작을 해서 영화 베이스예요. 그래서 시즌마다 감독의 색깔을 갖다가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즌 1은 갸렛 에반스의 액션, 시즌 2는 코린 하디의 호러, 시즌 3는 저만의 색깔을 갖다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네. 한국 영화를 연출하는 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영국 드라마를 연출할 때 좀 가장 크게 차이를 느낀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정말 즐겁게 했고 되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한국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되게 비슷해. 영화 시스템과 이제 미국 그러니까 영화 시스템 그다음에 영국 드라마 시스템이 섞여 있긴 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블록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제가 리드 디렉터 겸 뭐 제작자 리드 디렉터인데 제가 에피소드 1, 2, 7, 8 이렇게 해서 블록 1, 블록 4를 연출을 하고 블록 2랑 3는 다른 감독님들 그 페런이라는 영국 감독님이 에피소드 3, 4 그다음에 테사라는 호주 감독이 5, 6를 갖다가 연출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톤이랑 뭐 컬러랑 이런 액션 디자인 같은 건 제가 하지만 각 블록마다의 감독들의 색깔이 드러날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랑 다른 우리나라처럼 B팀, C팀 개념이 아니고 각 블록마다 감독들의 색깔을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이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네. 현장에서 혹시 그런 부분을 느끼신 게 있었을까요? 그럼요. 한국 제가 이제 저랑
제가 이제 한국 스텝이고 제가 현장 편집하시는 이제 배현태 기사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현장 편집은 이제 외국에서는 잘 안 쓰는 시스템이라서 그런 거 굉장히 그런 한국 영화 시스템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고 굉장히 놀랍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한국 영화인이다, 한국 뭐 드라마다, K5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의심이 없습니다. 되게 믿고 따라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 것들에서 믿어주는 게 되게 좋았고 이건 그냥 스몰 토크 같이 얘기를 하면 현지 교포분들을 만나보면 10년 전에 한국에 대한 그 문화에 대한 것과 현재의 한국 문화에 대한 게 완전히 다르게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이제 뭐 선배님들이나 이제 이런 아티스트 분들 덕분이겠죠. 예. 그럼 조금 영화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연출을 맡으셨는데 특히 좀 연출적으로 신경 쓰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시즌 1은 이제 그 갸렛 에반스의 색깔이 많이 드러나는 약간 그 강한 액션, 그다음에 화려한 액션이 주로 돼 있고 시즌 2는 그러니까 갸렛 에반스가 레이드 감독이죠. 시즌 2는 코린 하디 감독이 메인 리드 디렉터였는데 코린 하디는 더 넌이라는 이제 호러 영화 위주로 작업했던 그런 감독이라서 호러 영화 색깔이 많이 묻어났었어요. 그래서 시즌 3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기존의 컬러는 유지하면서 갱즈 오브 런던의 팬들이 워낙 많으니까 기본적인 그런 톤 앤 매너는 가져가면서 제가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는 좀 더 캐릭터 드리븐 해갖고 그 캐릭터 위즈,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뭐 반전, 좀 더 이제 텐션감 있는 스토리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강조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시즌 1, 2에는 런던의 언더그라운드죠. 갱들만의 세계를 갖다 많이 보여줬는데 시즌 3에는 저도 이제 외국인이니까 제가 느끼는 런던에 사시는 분들은 런던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좀 어퍼그라운드죠.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에 있는 약간 뭐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뒷골목 같은 게 아니고 그냥 대낮에 그냥 런던 한복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공간들을 갖다가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공간이 이제 공간도 일종의 캐릭터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즌 1, 2보다는 컬러를 갖다 좀 더 역동감 있게, 생동감 있게 컬러를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액션도 좀 더 그 그라운디드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현실적인 액션, 막 이렇게 합이 굉장히 많거나 좀 약간 화려한 느낌보다는 현실적으로 진짜 총을 2대 맞으면 죽는다든지 주먹을 갖다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든지 약간 그런 걸 위주로 좀 현실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들 포함해서 뭔가 또 이번 작품에서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관전 포인트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어떤 관전 부분을 포인트. 재밌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봐주셔라. 이런 것들. 이게 약간 그 작가 팀이랑 뭐 리드 라이터가 있긴 하지만 작가 팀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국 드라마의 최대 강점이 엔딩이거든요. 사실 외국 드라마는 약간 다른 느낌이 엔딩인데 엔딩에서 다음 에피소드를 갖다가 볼 수 있게끔 좀 많이 하자. 그리고 시즌 1과 2보다 훨씬 더 반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충격적인 순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시즌 1과 2가 해왔기 때문에 시즌 3에서도 비슷하게 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을. 그래서 그다음에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고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딥하고 그래서 그 서브플롯도 시즌 1에서 뭐 매니아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쇼페라는 메인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언더커버가 이제 갱으로 들어가는데 왜 그가 언더커버로 갱 세계에 들어갔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가 시즌 3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무리가 되는 게 서브플롯으로 깔려 있고 그다음에 갱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캐릭터들이 굉장히 강하고 매 회마다 충격적인 뭐 순간 반전 같은 게 있어서 훨씬 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끝날 때까지 에피소드 4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님들도 나오시잖아요. 한국 배우분들. 네. 그 얘기도 좀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신승환 배우랑 임주환 배우가 우정 출연을 했습니다. 우정 출연했는데 그 여의치는 않았는데 이제 그 늑대 사냥 때 배우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신승환 배우랑 임주환 배우가 늑대 사냥도 우정 출연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이제 그 런던에 이제 합류해가지고 작품을 준비하면서 프로듀서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동양인 갱들이 좀 나오니까 한국 배우를 캐스팅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신승환 배우랑 임주환 배우 늑대사냥 때도 고맙고 그래서 너무 좋은 배우들이 많지만 그래서 와서 그냥 그 1회 임팩트 있는 장면이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촬영은 어떠셨어요? 한국 배우분들 제- 잘 녹아들었나요? 아 그럼요. 너무 너무 승환이나 신승환 배우나 임주환 배우 너무나 뭐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연들 이제 소페라든지 그 샤넌 그 샤넌이라든지 이렇게 주연 배우들이랑 같이 붙는 장면이었는데 그리고 그 아무래도 드라마고 그러다 보니까 촬영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짜 다들 박수 칠 정도로 훌륭하게 연기를 해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그 현장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네. 그 봉준호 감독님 같은 경우에 미키 1층에서도 약간 현장 편집하면서 로버트 패티스가 되게 놀라고 너무 좋아했다 약간 이러더라고요. 네네. 좀 런던에서 같이 일했던 현장 배우들이 현장 편집 보면서 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아 에피소드 있죠. 현장 편집 자체가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뭐 진짜 특별한 것 중에 하나인데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바로 편집을 하고 감독과 현장 편집 기사가 바로 편집을 하고 효과음을 넣고 약간의 CG, VFX도 넣고 음악까지 깔아가지고 이제 촬영이 방금 끝났는데 그 오늘 찍은 게 다 편집이 돼 있으니까 너무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다들 그다음에 촬영이 없거나 뭐 다른 장면 찍고 있으면 다 현장 편집 뒤에 서서 구경을 한다든지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나 굉장히 그거다가 흥미롭게 바라보고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어떤 그 중에 유독 어떤 배우가 좀 더 신기했다 약간 이런 건 없었을까요? 신기했다라기보다 배우들이 조콜이라고 저희 주연 배우 있었는데 조콜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도움도 많이 됐어요. 약간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찍어갖고 이걸 갖다가 왜 이 감독이 이 테이크를 갔는지 한 번 왜 더 갔는지 이걸 갖다가 붙여서 바로 보여주니까 배우들이랑 소통하기도 훨씬 편했죠. 그 아까 짧게 그 현지에서 편집 기사님 이제 같이 가셨다고 했는데 네. 사실 뭐또 봉준호 감독님한테는 샤론체가 있다면 감독님에게는 좀 어떤 분이 있을까요? 아 저는 그 엠마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영국인인데 그 국적은 영국인이고 아버님이 영국인 어머님이 한국인 약간 이렇게 혼혈아 친구인데 어시스턴트 겸 인터프리터 그러니까 그 통역으로 원래 뽑았거든요. 제가 미팅을 하고 뽑았는데 너무 어시스턴트 일을 갖다 너무 잘해서 일을 너무 잘하는 친구 프로듀서가 꾸민 친구인데 너무 잘했는데 영국인이다 보니까 영어는 완전히 이제 네이티브인데 한국어가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을 하려면 한국어도 잘 알아야 되고 영어도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통역이 안 되니까 진짜 급할 때는 얘기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영어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일도 워낙 잘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저한테는 고마운 친구 아닐까. 진짜 스태프들이 아마 웨이브 홈페이지에 나올 텐데 비하인드 씬에서 스태프들이 MR을 찾고 MR을 부르고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다들 너무 좋아했어요. 예. 저는 마지막으로 그 감독님은 그동안 영화관에서 이제 영화를 작품을 선보였잖아요. 네. 이번에는 웨이브를 통해서 OTT를 통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하셨는데 그 소감이 조금 남다를 것 같거든요. 좀 어떠세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웨이브 팀한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갱즈 오브 런던을 시즌 1, 2를 갖다 웨이브에서 보고 웨이브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즌 3를 촬영하러 영국에 갔는데 그래서 또 이제 체크하려고 봤더니 제가 볼 시즌 1, 2가 웨이브에서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보는 아마 영국에서 그 연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갖고 지금 시즌 1, 2의 계약이 끝났구나. 그러면은 시즌 3는 한국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렇다고 막 이제 백도어로 본다든지 그럴 수는 없으니까 통역이나 번역이 약간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시즌 3를 갖다 한국 관객분들한테 소개시켜 줄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웨이브에서 시즌 3도 이렇게 또 수입을 해갖고 틀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그 영화가 저는 이제 극장 위주로만 하긴 했는데 갱즈 오브 런던 같은 경우는 룩이나 뭐 앵글이라든지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그 다른 감독들도 다 영화 프레임으로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25프레임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화적인 느낌이 강해가지고 사실은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 이제 OTT로 가잖아요. 뭐 TV 방송 이제 TV로 가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크게 이렇게 별 많은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외부 팀한테 되게 감사해요. 전 한국에서 못 볼 줄 알았어요. 네. 마무리 인사 말씀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갱즈 오브 런던 진짜 그 한국 그 여러 선배님들 여러분들 덕분에 가서 즐겁게 촬영하고 즐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작품이고 흥미로운 작품이니까요. 시즌 1, 2 좋아하시는 그 기존 팬분들뿐만 아니고 궁금하신 분들은 시즌 1부터 여기 정주행해서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